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채라고 하는 것, 국채, 채권, 금리,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유동성을 조금 글로벌한 차원에서 얘기를 자주 했었죠. 전 채널에서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미국의 채권을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 일본, 한국, 그리고 뭔가 억각을 세우는 단 제스처를 취하는 나라들도 실제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많이 안고 있고, 근데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요 최근 얼마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했던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깡패 중에 제일 힘이 세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이지, 국제사회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는 아프간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여기저기서 이제 균열들이 막 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럼 이제 조금 어떤 변곡점이 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금융 차원에서 볼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내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좀 생기려고 하는 건가? 그 문제가 잘 봉합이 되면은 아직까지 패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쪽으로.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 달러의 발행과 또 채권도 그냥 막 떠안긴단 말이죠. 제일 센 깡패니까 그냥 경찰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은 경찰이 아니야. 근데 오늘은 고1 수준에서 그 채권 중에서 국채잖아요, 그것도 미국에. 이제 좀 이 바깥쪽이 아니라 도미스틱하게 와서 우리나라 한 국가의 차원의 국채에 대해서 한번 고1 수준이지만 좀 입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핑크네. 자, 저는 원래 버건디 컬러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 한번 그냥 질러봤습니다. 그냥 핑크로. 핑크가 어색해가지고 제가 20대 초에는 나갔다가 쇼윈도 보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갈아입고 간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국채. 고1 수준에서. 국채면은 채권의 발행이잖아요. 채권과 금리, 이자율. 그거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떨 때 더 사고, 이런 내용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가는 거예요. 아주 미시적인 단위나 미시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단위나 아니면 아주 글로벌한 단위에서 본 적은 있는데, 한 국가 단위로 보면 우리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랑. 자, 대한민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환율을 조정한다든지 조심해서 써야 될 정책들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덥냐? 채권을 발행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국가의 재정이 충분치 않은 거야. 그러면 채권을 통해서 시중에 흐르는 돈을 좀 땡기는 거지. 예전 그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는데 4천만 땡겨달라고. 근데
뭐 4천보다 더 땡기는 거지. 땡기는 거야, 국가가. 채권을 통해서 땡겨. 땡겼으면 뭘 해야 돼? 이자를 지급해야지. 채권을 누군가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채권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자를 주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재정 적자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채권을 발행하면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4천만 땡겨주세요 하고 이제 각각한테 4천보다 더 큰 돈을 땡겨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쉽죠? 고일순이죠? 근데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채권을 통해서 이제 뭐가 들어왔잖아. 들어왔다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지금 갈라졌구나. 이만큼이겠네? 이게 원래 흐르던 이 유동성이 채권 때문에 조금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빠져나갔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이게 좀 적어졌겠지. 적어졌어. 적어지면은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는 거야. 경제학 교과서, 고1 때 배우나 안 배우나 모르겠네.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이과랑 문과랑 다 굉장히 많은 사회랑 과학 과목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으로 한 2개 정도 선택하잖아요. 이과도 2개, 문과도 2개. 저는 이과였는데 이과랑 문과 사회, 자연, 과학을 10몇 개를 다 했어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막 물리 같은 거 그런 거나 좀 열심히 했지. 나머지는 다 이제 달달달 외웠지. 그러면 달달달 외우면서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고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냥 돈이 적어졌어. 그걸 빌리려면 이자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높아질 수밖에 없지. 간신히 빌려야 되잖아.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자율은 상승을 하지만 돈은 적죠. 여전히. 국가가 국채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국가 자체 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돼. 그래야 좀 더 입체적으로 봐. 물론 입체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전에 얘기했던 국제적인 그걸 다 본다라는 건 아니고 국가 내에서도 지금은 이미 글로벌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썰들이 있잖아. 그거 다 썰이잖아요. 그래프 지수적인 거, 분수적인 거, 쌍곡선 이거 그린 거 있죠. 그거 따지고 보면 얼마나 엉성해. 경제학자들이 수학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수학이냐, 셈이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경제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긴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자율은 높아지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그건 적어지는 거야. 국가의 재정을 메워야 되니까 지금 재정 적자 상태인 거거든. 국가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로 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바깥에 자본이 이제 오는 거야. 자본은 뭐 하기 좋겠어? 이자놀이 하기 좋은 거지. 왜? 여기 지금 흐르는 게 없어가지고 이자가 높아졌어. 그러면 이때를 틈타가지고 시기만 잘 선택하면은 높은 이자를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자본을 메워주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거저거 투자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외환이 들어왔지.
외환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했던 개념들을 다 한번 넣어서 국가의 국채, 우리나라의 국채,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입시고 보는 건데, 외환이 들어오면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외우지 말자고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하는 게 이제 되게 싫지. 그럼 한번 제대로 생각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외우지 않았어도 생각만 한번 하면은 떠올라. 특히 과학은, 자연과학은 더욱 그러하고 사회과학도 제가 그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젊은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기는 거예요. 자, 외환이 들어오면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 환율이란 건 교환 비율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들어왔다고 쳐. 달러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이전에 한 100달러가 있다가, 너무 단순화시키나? 10,000달러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돈의 가치가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환율이 1,000원 안쪽이었다가 갑자기 1,500원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이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교환 비율을 가지고 수입이랑 수출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지. 단기적으로는 부작용들이 결국은 누적이 되니까. 이 적자 재정도 잘못 쓰면은 누적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썰들 중에서 제가 지금 거의 현대 사회에 거의 공인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들을 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100달러가 있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와 10,000달러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수출과 수입에서, 그러니까 원래 1달러에 1,000원이 안 되는 막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떨어지면은 수출에는, 자, 이것도 외우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10,000달러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00달러일 때에 비해서, 원래 100달러일 때에 비해서 1달러하고 10달러로 해보자. 그냥 1달러가 있는 상태랑 10달러가 있는 상태랑, 1달러가 1,000원이었어. 10달러가 100원이 되지. 이러면 쉽죠? 어렵나? 같은 1,000원이 있고 1달러가 있어. 근데 아까 그러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자본 투자가 온 거야. 투기성으로 온 거야. 10달러가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1,000원을 10으로 나누면 100원이 돼. 그죠? 그럼 100원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 뭐 있냐? 1,000원짜리 꼬깔권이 1,000원이라고 쳐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달러 가지고 사야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수출이 될까 안 될까? 수출이 안 돼. 수출이 안 돼. 그리고
수입은 쉬워지는 거야. 1달러짜리를 살 수 있었던 게 10달러짜리를 그냥 막 살 수가 있으니까 막 알마니 막 구찌 막 다 이제 막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에서 연쇄가 되는 거냐면 국채에서 연쇄가 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했어. 그러니까 국채 발행으로 해 있는데 재정 적자 때문에 정책적으로 크게 발행을 했어. 크게 발행을 한다는 것은 국채를 사면은 이자를 주는 대신에 재정을 메꿀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가로. 그지? 그러면은 이게 우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돈이 좀 줄어들지. 부피가 줄어들지.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그럼 이 틈을 노리고 여기서 자본이 들어오겠지. 그지? 자본, 금융, 이런 투자라면 투자고 투기라면 투기고 공격이라면 공격이지. 걔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환율 변동이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입 늘고 수출은 줄어들어. 그런 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쓰기는 하죠. 단기적으로 써야 되지.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지. 주로 뭐 이제 신고전학파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거기에서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국채를 국가가 발행을 하면 국채는 국가에서 누군가한테 국채를 매입한 사람에게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 이자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국가에서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세금으로 충당이 되잖아. 그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무직이야. 투병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이 1,000원짜리 하나, 둘, 셋, 동전 있나? 한 몇천. 나는 그러니까 채권을 구입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흑수저, 금수저에서 금수저는 채권을 구입했을 수 있지. 그러면 아까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했지. 그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는 거야. 젠장. 내 호주머니에서 이자가 들어간 다음에 금수저한테 이자가 다시 가는 거야. 진익에서도 벌어지겠지. 이게 채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가 조금 하나의 극단적이라기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살펴본 건데, 국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정책이긴 해.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연쇄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쓴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왜냐면 국가의 재정이 이제 너무 쪼그라들면은 우리 전체로 봤을 때도 효용이 제대로 안 돌아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책이야. 그러나 이것이 딱 필요할 때 정확한 포인트에 딱 쓰고 다시 조절이 되지 않고 만약에 흐르는 대로 가면은 방금 말했듯이 국채, 돈, 남아있는 돈, 이자율, 외국 자본의 공격이라고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외국 자본도 이자 따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환이 많아지면은 환율의 변동. 그러면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은 늘고. 게다가 저는 이제 우리 같은 3요소 옛날에 배웠거든. 국가, 정부, 가게에서 이 지갑이
그 이자 내는데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경제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 썼을 때 우리나라 지금 역사 이렇게 싹싹싹싹싹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현대에 와서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제 독서로 공부했던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좀 잘하는 관료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좀 실패하는 그런 관료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또 정부도 바뀌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정책도 그 중에 하나가 또 채권이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고1 수준에서 입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